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일교차도 심해지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개념, 넛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넛지, 유명하죠? 그죠?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기법,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넛지는 팔꿈치를 이렇게 슬쩍 치다, 찌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리처드 탈러하고 캐스 선스타인이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요. 그래서 이 공로를 통해서 이 두 분은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베스트셀러 넛지입니다. 자, 이 넛지가 움직이는 방법은, 작동하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 설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황과 맥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넛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넛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넛지, 네, 굿 넛지, 아까 얘기했죠?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자 화장실 있죠.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어때요? 요즘 들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기에 보면 밑에 벌레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남자들 무의식적으로 자꾸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맞추려고 하죠. 소변으로요.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문구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문구가 강압적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뭐 소변을 흘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목적을 얻은 겁니다. 화장실이 더 깨끗해졌죠. 또 지하철 같은데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같으면 어때요? 뭐 한 걸음에 뭐 수명이 뭐 몇 분 연장, 뭐 몇 초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요즘 들어서는 어떤 계단이 있냐면 밟을 때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밟을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거나 이럴 수 있죠. 이제 이런 계단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이용하는 효과가 더 많아지죠.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넛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 부정적인 넛지가 있어요. 다크 넛지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선택, 그것을 유도하는 교묘한 조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지 방지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 가입할 때는요, 너무 쉬워요. 뭐 앱으로 한 번만 누르면 가입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대신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냥 말만 했는데 가입이 돼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해지하려면 PC를 통해서 해야 되거나 꼭 전화를 해야 되거나, 근데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해지 방지가 대표적으로 다크너치가 됩니다. 또 자동 결제 있죠. 무료로 사용하세요, 무료로 이용하세요 이런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바로 자동 결제로 넘어가게 돼서 매달 나한테 돈을 뜯어가는, 이제 이것이 자동 결제. OTT 서비스 많이 그러고요. 앱 서비스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용들 하죠. 또 이 세부 사항, 세부액들을 표시를 정확히 안 하는 경우도 다크너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호텔 같은 데서 이용할 때 보면 어때요?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세부적으로 비행기 표가 얼마고, 그다음에 숙박료가 얼마고, 내가 얼마를 먹었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토탈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명세표 받아보면 그냥 토탈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크 넛지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압박 판매도 있죠. 그죠? 네,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사세요. 이제 마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물건도 그렇게 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다크너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버는 거에만 집중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쓰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렇게 돈 쓰면은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인 척은 할 수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는 돈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제발 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모든 인연은 사실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조건이나 가입의 어떤 혜택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해지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고 언제부터 해지가 가능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서, 꼭 청구서 이런 거 세부사항까지, 아파트 관리비 세부사항까지 다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돈이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다크너츠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다크너츠를 이용하는 업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 이쪽이 이 다크너츠를 가장 잘 사용하죠. 공포와 불안을 조정합니다. 콜드 리딩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어떤 특징 몇 가지를 잡고 보편적인 것을 던집니다. 근데 그걸 물죠. 왜요? 내담자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당이나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불안하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과 신앙심, 믿음, 복종 이런 것들 갖다 계속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불안합니다. 모두가 불행합니다. 나만 불행하고 나만 불안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이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더 큰 불안과 더 큰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너무너무 건강한 아가씨입니다. 직업도 멀쩡하고 또 누가 봐도 잘 자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짝사랑에 빠졌어요. 물론 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닳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한 3년 동안 한 4억 정도를 뜯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신용이 망가졌고 회사에서도 퇴사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4억이 있었다면, 만약에 사랑 때문에 4억이 썼다면 그러면 차라리 다이어트를 하고 약간 얼굴도 좀 성형도 좀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으면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고 예뻐졌으면 분명히 그 썸남이 너한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보냈을 거고 너한테 한 번이라도 더 다가오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바보같이 그런 데 빠졌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다시 사랑을 또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너츠에 한번 빠지면요 생각보다 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인연은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많은 혜택을 주고 쉽게 해주는 거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끊어낼 때 과연 어떻게 자유롭고 어느 시기 정도에 내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거래도 하시고 관계도 맺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리학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